생체 간 이식의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체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이순규 교수. 이 교수가 미국으로 연수를 갔던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간 이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그 아산병원이 아니고 다른 대학병원에 이제 근무할 텐데 제가 트레이닝했던 또 제가 졸업했던 의과대학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순수 혈통이 아니죠. 뭐 요새 말로 재미있게 얘기해서 순수 혈통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사회나 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조금 그게 좀 이 약간의 차별, 뭐 지금 지나고 나면 다 좋았던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간이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산병원이 이게 병원이 세워진다는 그런 그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제가 있던 병원에서 제가 이제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남들이 이제 나는 뭐 그러한 그 전공을 해야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갈 때 또 재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간이식은 뭐 그렇게 대중화된 수술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또 구경을 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보니까 저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분야로서 그래서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됐죠. 어떤 부분이 매력이라고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제 간이식은 감동과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 암 수술은 그 환자분은 이제 암을 저희가 수술에 제거한다든가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제 간이식에는 첫째가 감동적인 게 꼭 기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증자의 그 헌신, 또 가족에 대한 희생, 사랑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이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첫째 이제 그런 그게 하나 이제 저한테 크게 이제 터치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개 이제 암 환자들께서는 수술하러 들어오실 때 다 걸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간이식 환자는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고 어떤 때는 이제 자기가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소변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몸이 뭐 50kg 되시는 분이 한 80kg 이렇게 체중도 부르고 호흡도 마비가 돼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술장에 들어도 그래서 그 뭐 절대 절명이라는 말을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중증의 절대 절명 환자들이 이식 수술을 받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회복되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좀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이제 그 매력적인 거로 저한테 다가왔죠. 1988년 뇌사자 간 이식을 최초로 성공했지만 장기 기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발전은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순규 교수는 생체 간 이식에 도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의 간이식을 선도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이제 간이식을 처음 성공한 게 1967년이고요. 제가 연수 갔을 때는 86년, 87년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간이식을 못했고 1988년에 제 은사이신 서울대학의 김수태 교수님께서 뇌사자 전간이식을 처음으로 이제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동안 간이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장기 기증 문화가 이런 말은 조금 뭐 이렇게 과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후진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이 유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또 몸에 상처를 낸다 하는 그 자체가 시신에 대한 손상 또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대한 손상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그 문화적인
그 배경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간 환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식을 필요한 환자분들은 많은데 뇌다자 장기 기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다자 장기 기증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그 생체 간식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절실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994년 1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생체 간식을 시작해서 다행히 또 그 아기들 2명을 이식했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 생체 간 이식 초창기에는 간 위협을 절제한 상태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생존율이 70% 미만이었습니다. 간의 중간 정맥을 기증자에게 남기다 보니 환자에게는 중간 정맥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체의 첫 번째 중요한 이슈는 도너의 안전성, 100%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러니까 환자의 그 순탄한 회복인데 환자분이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식되는 간의 볼륨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체 간이식에서는 건강한 기증자의 간을 우리가 서로 논아서 기증자 안전도 보장해드리고 또 환자의 안전 회복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돈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간을 기증자한테 남기고 그 일부를 이제 환자한테 이식하기 때문에 뇌사자 정간 이식에 비해서 항상 이 환자분은 이식되는 간의 볼륨이 작죠. 볼륨이 상대적으로 작은 좌엽간을 이식해주면 받은 환자분은 너무나 이 작은 볼륨의 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수술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전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좌엽 이식 대신에 우엽을 이식을 하자. 그렇게 우엽을 이식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증자의 풀은 작아졌죠. 좌측 간과 우측 간에 서로 공유하는 중간 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맥을 서로 공유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 정맥을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이 기증자한테 남기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고안했던 거는 그러면 어차피 중간 정맥은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증자한테 남기게 되니까 이식되는 우엽에 새로운 이 중간 정맥을 만들어주는 술식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수술이 이제 변형 우엽이죠. 중간 정맥을 만들어주는 게. 이순규 교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기증자의 우엽을 절제할 때 중간 정맥의 분지를 남기고 그 후 장기 기증자에게서 받은 냉동 보존 혈관으로 새로운 중간 정맥을 만들어 그 후 환자의 몸에 이식했는데 이렇게 변형된 우엽간 전 구역의 피가 잘 배출되면서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변형 우엽을 만들어줘서 전 구역에 이제 그 피가 잘 하수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배액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성공률이 한 95% 이상 해서 이제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생체 간식의 큰 하나의 이정표를 저희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변형 우엽 생체 간식은 전 세계 뭐 이식센터에서 거의 표준 술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형 우엽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게 1998년 4월, 5월 그다음에 였는데 성공은 이제 한 게 그다음에 1999년 1월 그때 이제 처음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성공했던 1999년 1월에 성공한 분도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은 환자를 잃으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스트레스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제 우리 이분이 잘 안 됐을까? 거기에 대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환자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 똑같은 환자를. 근데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항상 같은 이 실수를 말도 그렇죠. 실패는 저희가 반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 팀의 모토입니다. 왜 안 됐을까? 왜 수술 실패했을까? 꼭 이제 제가 꼭 이 수술이 끝나고 또 환자들이 잘 안 되면 저희가 꼭 이제 반성 일기를 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 환자들의 경험을 특히 잘 된 것보다 잘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저희가 이 반성,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수술 일지 그런 걸 써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저희가 이런 뭔가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도전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이순규 교수는 2대1 생체 간 이식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두 개의 간이 마치 하나의 간처럼 크게 보이잖아요, 삼각형으로. 2대1 간 이식은 기증자 2명의 좌엽을 이식하는데 문제는 연결할 수 있는 혈관입니다. 좌엽은 왼쪽으로 연결했지만 문제는 좌엽을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간을 180도로 회전시켜 혈관 거리를 확보한 후 왼쪽 간과 정반대 순서로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근데 설득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신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2대 생체 간식할 때도 그분께서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건 뭐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자신 있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뭐 실패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많은 그런 수술을 해왔던 경험이 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뭐 도전한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어요? 전혀 기대는 못했죠. 전혀 기대 못했습니다. 다이렉트 라이게이션하면 응접경내 고난, 매일 아침 7시면 시작되는 이순규 교수의 간 이식팀 회의. 의사들이 모여 수술 환자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이게 생체 간이식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과 의사만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치료하는 그 여정에 우리 외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또 다른 파트의 내과 선생님들이나 방사 선생님들
모든 함께 동행하는 그 동반자다. 저희 팀은 다 수술의 그 술기가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거의 이제 저하고 동등한 수준에 다 와 있는데, 저희 아산편 간식팀은 모두가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시에 뭐 거의 요즘 같으면 술방에 그 방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루에 한 4분 정도 간식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팀 멤버는 다 저희가 갖추고 있죠. 저기 저 뒤에 있는 사진이 저기 앞에 저희 팀의 사진인데, 그 복수도 많이 차 있고 어떤 때는 출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저기 그 비닐로 된 저걸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외과에서는 이제 그 무식한 내과 의사들이 좀 외과수를 얕잡아 볼 때 부처라 그랬죠.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이렇게 어디죠? 그 정육점검을 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다 제 제자들입니다, 전부 다. 제 개29에서의 꿈이 한 해 환자 사망률 0%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2017년에 그거를 달성했어요. 앞으로도 2017년처럼 환자의 사망률, 수술 사망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러한 그 우리 팀이 계속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